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오전 3시 51분입니다. 한쌤은요, 작년 말에 11월 달에 2022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봄이죠. 봄 반등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4월 중하순까지 반등이 일어났었죠. 벚꽃을 볼 때 좋은 모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도 조금 빠르게 됐어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조금 빨랐어요. 네, 2주 정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때 물리신 분들도 물량을 상당히 많이 줄여주세요 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었죠. 비트코인 5,800만원짜리였어요. 그리고 우리 여름까지 기다립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름에서 좀 전 7월 하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7월 한 초 중순, 실제 저점 6월 달이었었죠. 그죠? 완전 저점 6월 말 정도였었는데, 너도 나도 더 빠진다 위험하다 비트코인 망했다라고 할 때 저 혼자서 95%의 확률이라는 말과 동시에 저평가라는 말을 자꾸 썼었어요. 그래서 정찰이나 단타 정도 이렇게 쓰셔도 좋고, 저 원칙상은 첫 번째 반등을 버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첫 번째 그런 포인트는 선수들만 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겐 7월 중순부터 이때 사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살짝 흔들리기도 했지만, 왜냐 한 번 더 저점 이탈을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저점 이탈에 파동이 깨끗해지거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중간에 한번 한 템포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따라 붙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글쎄요. 아주 작은 흐름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랬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큰 흐름은 거의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많은 걸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경제학적 전문학 지식은 없습니다. 그냥 경제학 총론책 읽어본 것 정도. 그리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저의 성격 때문인지 이제 뉴스를 보면서도 이제 감정론보다는 이제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건강도 사실 되게 많이 나빠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건강 챙기라고 하는데, 제 천성이 이래요. 정말로. 이게 이런, 혹자든 그런 말 합니다. 이게 누가 미쳤다고 자기 돈 되는 걸 남한테 알려주냐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리석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간섭게 다 내주고, 상의 정의로운 그쪽 다 해놓고, 결과 좋은 거 있으면 나는 못 받아 먹었거든. 그죠? 아이스크림 있고 과자 있으면 옆에 10명의 친구 있으면 10명한테 다 똑같이 나눠주고 정의롭게. 근데 정작 그 녀석은 과자를 사먹어도 나한테 나눠주지 않았단 말이야. 항상 그러고 살아서 아버지한테 맨날 이렇게 어리숙은 놈아 노래를 불렀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 어떠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또 배려해 주신다시고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 혼자서 또 불안해가지고 난리가 나. 관종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제가 유튜브 댓글을 잘 안 봐요. 좀 상처받아요 사실. 몇 명이 악플이라도 있으면 쿨한 척 해도. 그러니까 단톡방이나 이런 개인톡이나 개인 상담 전화도 괜찮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서 상담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1년 이상 봐주셨던 분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적중률이 좋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대충 알아주실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차트를 실제로 매매를 해보시면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안 나온다면서 맨날 투덜투덜 거리지. 엄청난 어마어마한 정신노동이에요. 여러분들 물려가지고 계좌 반토막 나가지고 이상 나가지고 매일매일 밤새도록 눈만 뜨면 핸드폰 그 올랐나 보는 거, 그건 우리는 매일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이거 사세요라는 말 한번 던지고 나면 맨날 그거만 보고 있다고. 아무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사실 앞전에 내용이 되게 많은 걸 녹화했는데 이런 말이 너무 헛나와서 좀 다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것도 또 제 유튜브에 편집 없는 게 또 제 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혹시나 뭐 재미없으시더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 네, 치우님 뉴스 좋죠. 네,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뚜렷해지는 피크아웃 징후, 연준 초비상. 내달 금리 인상폭 축소 무게, 자이언트네, 빅스택이네, 난리를 치더만, 그죠? 저는 0.5 아니면 0.25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6.2라고 했을 때 되게 우스졌거든. 잡히기만 해봐라. 근데 제가 본 지표가 다른 지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6.8이라는 지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좀 다른 지표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 지표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무튼 많이 빠졌죠. 예상보다 좀 더 빠졌고 물가 떨어질 거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름값이 싸졌어요. 계란값이 싸졌어요. 그럼 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물가가 떨어지는 게 궁극적으로 경제에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할 때는 좀 강한 거예요. 경기 침체는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쓸 돈이 없는 거야. 미국의 고용지수 높다고요? 높으면 뭐예요? 쓸 돈이 없는데요.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가 않고 물가 상승이 더 높았기 때문에 금공보다 그리고 집세 부담스럽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요. 저도 지금 쓸 돈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적게 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지금 연봉 대한민국 GDP가 3만 달러인데 제가 3만 달러 딱 정도로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이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저희 이제 집에 월 매달 내야 되는 이자죠. 이자랑 월 원금이랑 상환하는 게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원을 갚아요. 그럼 300만 원이 남아요. 300만 원이 남으면 인터넷비 내고 이것저것 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내고 저거 내고 그러면 한 200만 원, 230만 원 남더라고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걸로. 그러면은 200 저기 만나는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 데이트하면서 쓰고 중간 가끔씩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외식비를 좀 많이 쓰기는 하죠. 먹는 걸로 많이 쓰는데 그거 쓰고 나니까 딱히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주말에 요즘 이제 사정이 생겨서 서울 자주 가야 되니까 경비 쓰고 그리고 축의금 내고 이러다 보니까 빠듯하더라고 삶이. 아직 결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저생계비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최저생계비가 보통 100 몇십만 원이라면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그럴 것 같아요. 생활이 안 돼. 그런 와중에서 소비가 없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경기가 소비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침체가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심각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쟁이에요. 오늘은 차트보다 썰 이야기를 좀 많이 풀게 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길어질 경기 침체를 짧게 마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도 과거에 드렸었습니다. 저희 말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증거주의를 좀 지향하다 보니 그런 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 러시아는 이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을 한 것이고 미국은 그 상황에서 무기를 팔면서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걸 선택을 한 것이고 중국은 이 상황에서 또 뭔가 또 하고 있겠지. 그래요. 길지 않게 등장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 사시고 하실 때 내년 하반기쯤 오잖아요. 그러면 막 죽을라 하는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그때는 쫄지 마세요. 조금 더 제가 즐겨 쓰는 말에서 조금 더 빠지는 데 있어도 살 땐 사셔야 돼요. 특히나 1인 이제 최초 이제 장가 가시는 분들, 제 동생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그 전세 산 거 잘 샀다. 네, 맨날 집 산다고 자기네들 동네 은평구 살고 있거든요. 안 떨어진다고 오른다고 맨날 찡찡거리던데 지금 보면서 오빠 말 듣길 잘했다 그러더라고. 걔도 작년에 살라 그랬거든. 제가 집 살 때. 나는 알고 사는 거다.
전세금 떼이는 게 더 싫다. 알고 사는 거다. 그리고 그냥 속 편하게 그냥 그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버린 거고, 저희 집도 지금 제가 산 가격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제가 좀 싸게 사긴 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빠지는 건데 갖고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1년 정도니까 1년 정도 바싹 보상금 되는 금액이니까 그 이상도 빚도 져봤고, 아무튼 그때는 쫄지 말고 사세요. 그때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폭등보다는 내가 살 수 있는 실거주를 잘 도서하셔가지고 사시면 그때부터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버티시기 힘드실 거예요. 기운 내시고 버티셔야죠. 무리한 대출하지 마시고. 뉴스는 이 정도 보고 차트로 넘어올 텐데, 달러 딱히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대출을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자꾸 증거금을 스펙트럼 계좌로 바꿔라 그러면서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유혹 꼬시는 그런 광고 글이 올라오던데요. 키움증권이거든요. 화딱지에 나가지고 다시 보지 않으면 왜 안 한다는 말이 없냐고 막 찾다가 다시 보지 않으면 밑에 있어가지고 클릭을 했었는데,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양적 축소 시즌에는요. 지금은 양적 축소 시즌입니다. 축소가 중턱을 넘어갔으니까 축소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양적 축소 시즌입니다. 누군가는 갭 투자를 하려면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려면서 그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대출 이용하면은 올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것은 뭐 하셔도 되고요. 지금도 지금 많이 좀 세고 있는데 좀 정신 좀 차릴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보고 차트를 예측해 주세요, 맞춰 주세요 하면서 지금 오를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풀 대출 인생 매수 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 근데 지금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바보들 많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은 많이 똑똑하신 거고, 몇몇 안 되시지만 보시는 분들이 200, 300분 막 100분 채 되려나? 많이 똑똑하신 거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길게 뽑고 있는데, 저는 이 비트코인이요, 내년에는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대를 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좀 무서운 말이죠. 내년에는, 다시 갈게요. 내년에는 비트코인이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 즉 2천만원 초반 또는 1,000만원대 후반을 볼 가능성이 꽤나 높다. 매우 높다까지는 아니고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한번 내년에는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파시고 이때 다시 사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안에 3,500만원짜리의 윗정력을 볼 가능성도 제법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휘들을 제가 잘 골라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2,700, 800만원에서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익 중인 분들이 많으셔야 되거든요. 이때도요, 제가 하나쌤이 시대 샀다고 했을 때 이때였고요.
요런 지점들에서 제가 단타에 대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4,200만원 당시에 떴기 때문에 이 웨이브도 절대로 손해가 나면 안 되는 웨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감사합니다 한쌤 덕분에 수익 중이에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10분 중에 6분 정도가 지금 그대로 들고 계셔서 물려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것분들 때문에 속 썩어 빠지는 거거든요. 사라는 말은 기똥차게 들으려고 하는데 왜 팔라는 말은 왜 기똥차게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왜 물렸건 것에 대해서 죗값을 치러야지. 그래야 다음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고요. 옆에 누군가가 와서 아 그 새끼 병신이네요. 차트 볼 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죠 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여기 여러분 그 님 여기 2천만원 물리셨다면서요. 제가 5천만원 대출 받아서 매수했었으면 이더리 사셨으면 지금 본전 넘으셨잖아요. 지금 파시면 되죠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끄덕끄덕 하거든요. 장담하겠습니다. 안 팝니다 그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해되세요? 물타기를 하셔도 좋아요. 물타기가 대출금이라도 좋아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물타기 한 건 목숨 걸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물타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요걸 들으시면서 좀 찔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퀀텀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퀀텀이라는 종목으로. 근데 그게 제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분의 퀀텀 평단이 7,800 여기서 물타기를 계속해서 7,000 얼마를 맞춰두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했는데 이 보디 판매가를 혹시 못하게 된 거야. 내 생각에 여기서 물타기 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저기 제가 여기 물려있던 걸 알고 여기서 물타기 다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당동에 맞춰놓은 것 같은. 봐봐. 물타기를 해도 평단이 안 와. 이번에도 평단이 안 와. 그런데 제가 7,800원이니까 그분 평단이라고 하셨어요. 안 와. 근데 여기서 팔면 어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중에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돈이 다시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물타기 논리랑 똑같은 이야기거든. 만약에 여기서 물타기 했었으면 봐봐. 여기서 팔았을 것 같아요. 가만히서 또 불렸을걸요. 물타기 편하게 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물타기를 하지 않고 이 시드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새롭게 똑같이 공부했던 원칙대로 접근하셔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카카오뱅크 저는 지금 40% 손실입니다. 근데요 카카오뱅크가 40% 손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셀트리온으로 10% 정도 먹었고요. 은으로도 10% 정도 먹어가지고. 근데 이 둘이가 10% 좀 안 된다. 7% 정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이 둘로 이거 손실을 다 메꾸고 이미 수익으로 바꿨어. 이 두 종목으로. 대한항공도 지금 손실입니다. 중간에 과거에 벌었던 게 있어서 뭐 퉁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손실입니다. 과거에 벌었던 거 새로 넣었던 시는 손실이거든. 얘들이 이미 다 먹고 메꿨다고 얘들을. 여기 물타기 절대 안 해요. 얘들 두 종목은. 그럼 반등 나오면 적당히 팔아버리겠죠. 얘를 벌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얘들을 별개로 생각하겠다는 얘기고, 이 한 게임을 분할해서 내가 리스크를, 올인하지 않는 리스크를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물타기는 항상 올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운에 맡기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조금 아까 무슨 주제술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그 대출을 하여튼 하시든지 어쩌든지 그건 그렇고, 얘가 이게 여기 있구나. 그치,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지점을 견디실 수 있다면, 또는 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뭐 그냥 제 막연한 생각인 거고, 지금은 연료 파동 카운팅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하는 거 여기랑 볼 가능성 꽤나 높고 여기까지 올 가능성 매우 높고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가서 여기를 볼 가능성도 꽤나 있고 근데 밑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제법 있어 보인다.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복합 조정파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되게 심플한 구간인데 빠지면 사면 돼 올라가면 팔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고점 영역대 툭툭 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피라치게 팍 쓸 수도 있어요. 뚫을 거니까 빵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마 뚫기 힘들 거야. 여기는 가다라도 쪼르르 밀릴 겁니다. 여기 물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여기 물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쪼르르 밀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갈 수도 있겠지. 많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신호 살짝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알트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고 있는 상태고 긴가민가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슈팅 팍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 시향은 일단은 제가 이제 다시 정리가 좀 되는구나. 다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수의 시기는 언제였었냐면 요때 팔아라 사라 팔아라 더 빠질 수도 있다 조심해라 사라 팔아라 더 빠질 수도 있다 조심해라 사라 이때도 괜찮다 사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부터 계속 사라 말씀드렸어요. 맞아.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요때도 살짝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가자 하면서 매수의 시간을 드렸던 시기가 요 시기이고요. 그러니까 요때 제가 사라를 뒤늦게라도 계속 사라를 말씀.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샀던 분들은 팔았던 분들은 편하게 잡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쵸. 근데 이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이 꽤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상당히 많은 상승들이 많이 보여줬어요. 퀀텀은 요때가 더 고점이네요. 앵커 날라갔죠. 이들은 클래식도 올라가고 있고 골렘도 최근에 빵 그쵸 4시간 일봉도도 볼까 팡 메인프레임 오늘 그쵸 어제 플로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쵸 알트코인 많이 올라갔죠.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제가 편하게 사라고는 못하겠어요. 편하게 사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찝찝해요. 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꼭 손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손절가는 여기고 손절 꼭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뭐 대출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출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못 잡은 분들은 기다리면 돼요. 그럼 내가 또 내 탓이니 하고 기다리시고 물리신 분들 또 만약에 3천만원 500만원 넘어서 3,700원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좀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각을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청산각을. 그리고 만약에 그 물리신 종목들이 요런 펌핑된 알트 종목에 존재를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갈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해요. 의문이긴 한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일단 안 볼 겁니다. 저는 여기서 거래가 낮아졌고 추세가 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명확한 고점 신호를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한 7만 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얘는. 다른 거 그냥 기다리면 또 이렇게 될 건데 뭐 다른 종목 이렇게 새롭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이 가는 종목이 쭉쭉쭉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거든. 그렇죠. 다음 웨이브에 노리면 되는 거고 이런 바닥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박 나는 종목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갱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렇게 튀었을 때는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적어도 2, 3할 정도는 팔아버리세요. 20에서 30% 정도는.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들 뭐 디테일한 이런 이야기들보다 원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면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